하여튼 크랭크 축이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점화, 이 챔버에 이그니션이 이렇게 터질 수 있도록 그거 타이밍 맞춰놓고 기계적으로 똑같이 고정해서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디스트리뷰터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점화 플러그가 이렇게 있으면 점화 플러그의 전선이 이렇게 와서 별도의 디스트리뷰터라는 부품이 있어서 이게 엔진에 연결돼서 같이 돌면서 이제 점화 플러그에 1번, 2번, 3번, 4번이다 1, 2, 3, 4 이게 귀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원을 공급했어. 거기 디스트리뷰터라는 부품이 있었어. 예전 차에는. 근데 여기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나지. 작동을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이제 뚜껑 열고 막 물 뿌리고 이랬던 사람이 있었어. 나도 있었어. 성사리신가? 이게 여기 물이 들 거라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안 했지. 그리고 막 뿌렸는데 오 시동이 이상해.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막 찾아보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물이 들어갔어. 그래서 아주 애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뭔가 주먹만한 부품이 있어. 그게 이제 기계적으로 엔진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돌아가야 점화 플러그. 보다 빨리 이게 생긴다는 거니까, 예, 아까 대원 씨가 말한 대로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맥시멈 프레셔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이 질소를 팽창시키면서 만들어지는 실린더 내의 압력을 말하는 건데, 이 실린더 내부의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피스톤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스톤은 미는 작용을 만들고 그게 크랭크 축의 힘으로 전달이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일어난다. 그러니까 압력의 최대치가 피스톤이 상사점에 가까울 때 만들어지면 손실이 나는 거야. 내려오면서 거의 내려오면서 압력의 최대치가 만들어져야 얘가 밀지. 그래서 크랭크 축을 돌리는데 꼭대기에 있을 때 최대치가 만들어져 버리면 손실이 되지. 너무 아래에서 너무 늦게 최대치가 만들어져도 손실이 돼. 정확한 타이밍. 마치 너희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자전거 페달 돌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자전거 페달인데 꼭대기에서 내가 힘을 주면 잘 안 가지. 넘어와서 페달이 넘어왔을 때 내가 힘을 줘야 효율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페달이 꼭대기 있을 때 힘 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게 페달 꼭대기에서 힘 주는 거랑 똑같이 넘어와서 힘을 줘야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이 되지. 근데 꼭대기에서 힘을 주면 얘가 올라오는 걸 방해하려는 힘으로 일부 손실이 나지. 네, 그렇죠. 이해돼? 네. 딱 그러니까 동력의 손실이 만들어지는 거야. 올라왔을 때 TDC를 지나와서 빵 해야 밀지. 근데 올라와서 꼭대기에서 TDC에서 빵 해버리면 올라오지 못하는 힘으로 손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 관성을 저하시키는. 근데 위에서는 제가 헷갈리니까 TDC 20-30도 전에 점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불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화염이 전파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그때 해줘야 TDC를 조금 지나서 확장된다 그런 얘기. 그치. 근데 이게 조기 점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뭐 TDC 한 40도 전에 예를 들어서 붙었다. 그러면 맥시멈 프레셔가 TDC에서 만들어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일어난다. 밸브를 여는 거는 이제 뭐 캠으로 밀어서 열지만 닫는 건 스프링으로 닫잖아. 스프링이 힘에 의해서 닫히기 전에 또 미는 거야. 너무 빨라서요. RPM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닫히기 전에 밀어버리니까 떠 있지 아예. 거의 떠 있는 상태가 되는. 다치기 전에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열려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 정도 고RPM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레저넌스 같이 일정 주파수 이상이 돼버리면 스프링이 수축을 해버려서 밸브가 떠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중 스프링을 쓰지 그 현상을 방지하려고 하죠.
그 레저넌스가 다른 걸로 쓰죠. 다른 금속 두 가지로 스프링을 만들잖아.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그렇게 해서 잡는데 이건 이제 RPM이 너무 높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는 미는 형식, 하나는 당기는 형식으로 두 개 겹쳐 있잖아요. 둘 다 밀어. 기나 미. 둘 다 밀어. 대신 두께와 크기가 다르지. 단면적이 다르고. 이중 스프링을 쓰잖아. 이거는 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은 베어링도 볼 베어링도 소모품인가요? 소모품 그게 어느 위치에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뭐 소모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좀 근데 그런 느낌인데 온타임이 아, 아니고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망가진 것 같다면 바로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될 만한 장소도 있기는 해. 그런 경우엔 그러니까 로드가 많이 작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고RPM을 쓰든지 이런 부위에 있는 베어링 같은 경우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지. 그리고 심지어 그 C를 벗겨서 안에 윤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뭐 주기적으로 무조건 교환한다 이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소모품이란 말을 쓰려면 그래야 되잖아. 일정 시간을 두고 계속 바꾼다. 네. 근데 이건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반영구로 볼 수도 있죠. 자동차에서도 막 미션 막 5만에 한 번 내리는 분 80만까지도 한 번도 안 갈고 타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나도 지금 차를 여러 대를 교체해서 탔지만 자동차 그 허브 베어링을 바꿔본 차가 딱 한 대밖에 없어. 네 번째 차에서 허브 베어링을 바꿨는데 그것도 오른쪽 앞쪽만 3번을 바꿨어. 차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차의 문제가 거기 이상하게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바꿨는데 또 소리가 또 바꾸고. 근데 베어링이 계속 망가지더라고 그 자리에. 근데 그거 외에는 뭐 베어링 바꿔볼 일이 없었지. 그래서 충격파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그 충격파가 왜 해롭냐 이게 지금 비행에 왜 문제가 되느냐. 까먹어. 영어로는 이제 경사 충격파라고 하는 건데 어블레이크 쇼크웨이브라고 표현하는데 그 충격파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공기층이 생겨. 그 충격파로 인해서 공기층이 윗면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그래서 위에는 리프트가 차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리프트가 만들어지질 않아. 공기가 윗면을 통과해야 리프트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막이 생긴단 말이야. 충격파로 인해서. 이렇게 막이 생겨. 그러면 공기가 통과할 수가 없어서 리프트가 안 생겨. 근데 비행기 중에 충격파가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는 전투기 같은 경우엔 걔는 시메트리컬 에어포일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리프트가 필요 없어. 일정 스피드 이상이 되면 로켓처럼 비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리프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메트리컬로 만들고 그래서 충격파도 위아래로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깔때기 모양으로 나오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만약에 윗면이 더 도드라지는 시메트리컬로 만들었다면 위에만 충격파가 나오더라 이렇게. 근데 전투기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위아래 윙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 근데 일반적인 비행기나 프로펠러, 그다음에 뭐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 이런 것들은 충격파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리프트를 못 만들어내.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를 못 만들어내지. 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러니까 절대 회전하는 블레이드의 팁은 음속을 돌파하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프로펠러보다 이제 헬리콥터가 더 예민하지. 헬리콥터는 진행 방향으로 얘는 돌잖아. 오른쪽 측면. 그치? 맞바람을 받으면서 이렇게 돌지. 그러니까 프로펠러보다 팁, 그리고 팁 길이도 더 길어. 그러니까 팁이 음속을 돌파할 확률이 더 높아. 그래서 헬리콥터의 그 블레이드 팁이 음속 돌파하는 게 더 위험해. 더 어려워. 그거 제어하는 게 더 힘들어, 헬리콥터. 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은 맞바람 받고 이쪽은 뒷바람 받잖아. 그러면 리프트의 차이도 생기지. 이것도 보상해야 되고. 그 헬기 공부해보면 느낀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신을 거스른 비행체라고.
공부를 해보면 그것도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막 감탄을 하게 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 픽스드 윙 저런 조그만 비행기보다는 더 헬리콥터가 더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지. 더 고등기종으로 가면 또 헬기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조금 작은 비행기 있잖아. 저런 거는 뭐 자동차보다도 더 간단하거든요. 그런 기술 중에 최고의 탑은 어떤 종류의 비행기인가요? 무슨 기술? 좀 우주항. 항공 역학 관련된? 전투기지. 최고 정점은 속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되거든. 전투기지. 그 중에 최고는 뭐냐? 그거 없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인류 최후의 유인 전투기. 22. 벡터 이후는 유인 전투기 안 만들걸? 마지막 유인 전투기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사람을 탑승하지 않게 되면은 뭔가 더 엄청난 비행기를 만드는 데 대한 제약이 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지 살지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으니까. 목숨보다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체력적 한계 때문에 기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F-22가 이제 그걸 뛰어넘는 첫 이제 기종에 해당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이 제어했기 때문에 그 전 F-16 정도, 15나 16 정도까지만 돼도 조종사 능력의 한계치까지밖에 그 비행기를 운영을 못했어. 그러니까 같은 16이라 그래도 조종사 능력에 따라서 기동이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문제다. 그래서 22는 그걸 뛰어넘게 만들었지. 그래서 조종사 능력을 뛰어넘게 비행기가 그걸 제어하게끔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조종사가 무리한 기동을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건 안 되고 지가 알아서 제어를 해. 보상하는 기동을 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좀 만들어졌죠. 그런 측면이 거의 예술적인 비행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최후의 비행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더 이상한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거든, 더 이상. 기동적 왜 하다못해 F-22 비행하는 거 봤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 이게 가능해? 걔만 가능해. 이 테이크업 할 줄 알아서 딱 테이크업해서 이렇게 올라가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간다고. 이게 보네. 그거 어떻게 간다는 거야? 네. 그렇게 기동할 수 있으려면 소프트웨어의 힘도 물론 당연하지만 하드웨어의 힘도 대단해야 되거든. 그 함대 유지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거기에 적용된 그 가변 배기 노즐 기술이 그게 이제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제 F-35에서는 많이 뺐지. 군용 수송기들, 프로펠러 달린 수송기들 있잖아. 130 이런 것들을 보면 프로펠러를 달고 있지만 엔진은 제트 엔진을 쓰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아파치 이런 것도 다 제트 엔진이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플레인에 나오는 더스티 얘도 제트 엔진. 제트. 플레인에 나오는 주황색깔 비행기. 그래, 그 주인공. 제트 엔진. 그 제트 엔진. 경비행기인데 제트. 경비행기 아니야. 걔 덩치가 얼마나 큰데. 중대요? 아 그래요? 프로펠러 항공기 중에 큰 축에 들어가지. 제너럴 애니메이션 중에. 그 애니메이션 상으로만 좀 이렇게 아담하고 이쁘게 그려져. 그치,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이즈는 되게 커. 굉장히 큰 비행기야. 웬만한 트럭보다 커, 걔가. 5톤 트럭만 해. 아, 그냥 대형이구나. 중대형 다니고. 5톤 트럭 정도. 청년을 잔뜩 가지고 이렇게 농업 비행기라고. 저도 되게 아담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 근데 거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이제 옆에 같이 등장하는 비행기들의 크기를 보면 좀 비교가 되잖아. 2편에 보면 거기 대형 그 수송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뭐 거의 그보다 조금 작아. 그러네요. 디자인이 큰 거야. 그러니까 또 레이싱에 나가고 했겠죠. 제트 엔진으로 이렇게. 그럼 그 엔진이 이렇게 하는 왕복 엔진이 택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이런 또 장치가 있었네. 그 애니메이션 우습게 보면 안 돼. 특히 2탄에 보면 그 감속기어 이상으로 또 고나에 하는 장면들 나오잖아. 기어박스를 안 해요. 리덕션 기어박스 쪽의 문제라고 이렇게 일축하지 않나요? 자막에는 그렇게 나오고 그 원화에는 리덕션 기어라고 나와. 기어 한글 자막에는 그냥 기어박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그럼 완전 다른 부품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거지 뭐. 기어박스 제트 엔진에 기어박스를 쓸 이유가 뭐 있어? 감속 때문에 쓰는 거지.